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레인보우조의 발표를 맡은 신의랑입니다. 오늘은 제주의 문화 중에서 신화와 역사 속에서 제주의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보고 또 몽골과 중국을 더불어 제주도가 다문화 사회로서 어떻게 기능하고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제주도의 상징적인 인물들은 거의 전부 다 여자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여성에 대한 콘텐츠가 많고 여성의 지위가 타 지역보다는 높은 지역입니다. 저는 오늘 설문대 할망과 김만덕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주도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항상 들어온 제주도의 창조신인 설문대 할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옥황상제의 딸인 설문대 할망은 바깥 세계를 구경하다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바깥 세계를 너무 답답히 여겨서 둘로 나누어 주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옥황상제가 설문대 할망을 땅으로 내쫓았습니다. 살기 좋은 곳을 고르고 골라서 치마폭에 몰래 가져온 흙을 빚어 제주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제주도에는 설문대 할망의 삶과 재치를 엿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상 김만덕이라는 드라마로도 각색되어 더욱 유명해진 김만덕이라는 인물입니다. 김만덕은 조선시대 최초의 성공한 여성 CEO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객주를 운영하면서 제주도 물품과 육지 물품을 교역하는 유통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루었고 그 부를 계속되는 기근에 시달렸던 제주도민을 위해 쾌척하면서 제주를 살린 여성으로서도 기록되었습니다. 김만덕이 살았던 정조시대에는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출신지인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인물이었는데요. 특히 서울 장안에서는 큰 화제를 불러일으켜서 사대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김만덕을 만나보고 싶어할 정도로 인기 있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선 밖으로는 나갈 수 없었던 제주도의 여성으로는 최초로 금강산을 유람하고 왕을 직접 만나보고 오기도 했습니다. 현재에도 김만덕의 뜻을 기려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만섬 쌓기 운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해녀나 비부계적인 가족의 모습과 같은 흥미로운 제주의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있지만 이 정도로 가름을 하고 앞으로 제주도가 몽골과 중국을 더불어 세계 속에서 어떻게 다문화 사회로서 기능하고 발전할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조는 앞서 몽골,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문화 간 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 저희는 제주도와 이 두 나라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몽골의 경우 기마민족인데요. 제주를 침략하면서 몽골의 말을 들여왔고 이는 제주의 재래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는 현재에도 적극적으로 말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또한 제주도의 서커스단이나 기마단에는 몽골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제주도를 보러 오는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중국인이 사랑하는 한국의 명품 중 하나가 제주도라고 할 만큼 중국인들이 많이 유입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보러 오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의 추세는 의료 관광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조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주도가 과연 다문화 사회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제주도는 공단이 없는 관계로 근로자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얼마 없고 또 결혼 이주 여성이나 교직 외국인 또는 관광객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대한 편입니다. 그러나 투자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불신감이 굉장히 크고 또 정책이나 제도적으로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타 지역 사람들은 제주도를 하나의 주거나 생활 공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관광지로서 바라보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개발을 목적으로 제주의 땅을 사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라산 중산간지대의 땅을 헐값에 사들여서 골프장을 지으면서 한라산의 생태계가 많이 교란되기도 했는데요. 크리스마스 트리의 원조인 구상나무를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제주도민이 사랑하고 한국인이 아끼는 한라산이 난개발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은 개발이라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인들이 혹시 이와 같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는 이러한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혹시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는 한화 5억 이상을 콘도나 휴양 체류 시설에 투자하거나 매입을 하는 경우에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0년에 도입되면서 지금 현재 중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이전에 비해 300배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제도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6일에도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는 부동산 투기로 연결되고 있고, 그리고 편법적인 농지 소유나 이민자 장사, 그리고 무분별한 난개발과 같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문제들이 많이 야기되었고, 또 처음에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를 도입했던 그 본질이 많이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이로써 제주의 지역 정체성이 많이 훼손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등과 같은 어떤 정책이나 제도적으로 보완을 함으로써 제주도가 진정성을 가지고 다문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로써 저희 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